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봤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친 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냈더니 사실 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원래 평균 점수를 한 75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성적을 매겨보니까 평균이 66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10점 정도가 낮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듣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 아무래도 집중력 면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대면을 해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머리에 잘 들어가고 기억에 잘 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66점 정도면 변별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점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랑 낮은 사람은 좀 적고 이렇게 좀 적고 중간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게 생겨가지고 가장 많이 분포하는 요 지역의 이제 평균 점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점수대가 한 70점에서 80점 사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내기에도 좋고 이제 변별력이 생겨요. 잘하는 사람과 이제 중간층을 이루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좀 덜 등한시한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 내기가 좋은데 그래서 한 70점대가 제일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65점 정도가 나왔으니까 66점이 나왔으니까 이게 전기분포 곡선이 좀 높은 높은 쪽보다는 약간 이제 내려왔죠. 약간 이동했습니다. 10점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점수대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상대 평가를 하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변별력이 이제 높아졌죠. 이제 점수를 잘 받은 친구랑 이제 아닌 친구랑 이제 차이가 좀 명확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말 평가에서도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유지를 할 거고요. 기말 평가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간 평가를 한번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스타일을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 그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게 중간 평가 때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야 중간 평가 때 성적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받은 친구들이 기말평가 때 점수가 좀 올라갈 여지가 그래도 있죠. 너무 변별력 없이 평균 점수가 80점대, 90점대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성적을 기대에 못 미쳤던 친구들이 기말에서 이제 만회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도 기말 평가도 중간 평가랑 같은 난이도를 유지해서 변별력을 유지를 하고 중간 평가에서 기대에 좀 못 미쳤던 친구들이 이제 기말 평가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남겨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해요. 시험 정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험 문제는 뭐 여러분들 봤던 거니까, 그죠? 한 문제당 이제 5점짜리였으니까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10점 정도가
낮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문제 정도를 더 틀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틀렸던 문제는 3, 4, 5, 6번에서 좀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8, 9, 10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적었는데 오답이 많아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정답과 다른 정답을 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도 생각보다 이렇게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정답은 장소였습니다. 장소. 뭐 다른 오답을 보면 뭐 명제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뭐 설계라고 쓴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 뭐 계획, 법규 뭐 이런 오답이 있었습니다. 정답률은 뭐 대충 한 70%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고, 좀 오답이 조금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은 장소였습니다. 정답은 장소였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답은 일단 경험이었고요. 경험.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요게 힌트였어요. 양식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 지각이나 인지, 행태, 감정, 의미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문제였는데 이건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었고, 뭐 기억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네, 행태도 있었고, 비슷한 결합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행동이라고 쓴 친구들이 좀 있었고, 좀 많이 행동이라고 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오답이 있긴 했지만 이것도 시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역시 정답률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번과 2번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약간 헷갈리기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헷갈리기 쉬웠던 문제였고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요 두 개가 그래도 변별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답률이 컸던 3번부터 6번까지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변별력을 주기 위한 거였고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했나 안 했나를 차이가 티가 나게 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갈렸어요. 정답률이 좀 많이 났죠. 50% 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갈렸어요. 일단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정답이 접근성이었어요. 접근성. 그래서 여기 이동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힌트였는데 여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제 혼돈을 좀 약간 일으킨 것 같아. 요것 때문에 오답을 좀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 뭐 무장애라든지 뭐 이런 말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힌트였는데 불구하고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정답은 접근성이었고 그 다음 4번 역시 이제 오답률이 좀 많았는데 정답은 프라이버시였습니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답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여기 이제 시각적, 청각적 정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게 힌트인데, 이것 때문에 또 어렵게 느낀 것 같아. 역시 힌트였는데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제 이제 옮겨 적은 거라서 오히려 책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쉽게 느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프라이버시였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식별성입니다. 식별성. 여기 보면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환경 내의 길찾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요게 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잘 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역시나 이걸 가지고 약간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었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부터 6번까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개념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는데 역시나 오답률이 좀 있었습니다. 정답은 식별성이었고요. 6번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안 높았지만 3번부터 5번까지 요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답은 사회성이었습니다. 사회성. 여기 있는 사회적 접촉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힌트였는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이해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회성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면 정답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래밍도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래밍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답 처리를 해줬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프로그램. 8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정답은 빛 환경입니다. 빛 환경. 문제를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문제 자체에 보면 어떠한 환경을 공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까? 환경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환경을 설명하는 거냐라는 문제였고 정답은 빛 환경이었는데 빛 환경이라고 안 쓰고 시각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아요. 오답자들을 보면 시각이라고 쓰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건 다 오답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빛 또는 빛 환경 이렇게 적은 친구들만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역시 9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였고 여기 또 어떠한 환경을 설명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환경. 이때 환경의 오답자들이 어떤 오답을 많이 썼냐면 기환경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어요. 기환경. 그러니까 공기를 썼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열환경입니다. 정답은 열환경이고요. 힌트는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름과 겨울철에 옷을 다르게 입는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힌트였어요. 이게 가장 큰 힌트였는데 요거를 이제 공기라고 해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오답입니다. 뭐 날씨라고 쓴 사람도 있고 촉각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다 오답입니다. 정확한 정답은 열환경이었습니다. 열환경. 그 다음 10번. 10번도 동일한 패턴이죠. 어떠한 환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 여기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답에 보면 청각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오답입니다. 청각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정답은 음환경입니다. 음환경. 음환경이라고 쓴 친구들만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청각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고요. 뭐 기환경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는데 오답입니다. 그리고 제일 선생님이 평가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들 중에 정답을 두 가지를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개를 썼을 때 이거는 우리는 단답식이기 때문에 정답을 두 개 쓰면은 땡입니다. 사실 땡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부분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주관식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는데 오답자 중에 시각이라고 쓰고 옆에 빛환경 쓰거나 촉각이라고 쓰거나 옆에 또 열환경 쓰고 청각이라고 쓰고 옆에 음환경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이런 친구는 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정답 처리를 해줬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거를 쓴 친구들은 이제 오답 처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자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그 평균 점수 10점이 여기서 결정이 났어. 8, 90번에서 이제 차이가 났어요. 정답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애매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착각을 하면서 정답을 잘못 적은 친구들이 많이 발생했고, 여기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8번은 빛환경, 9번은 열환경, 10번은 음환경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는 사실 좀 아쉬운 문제들이에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조금만 책을 열심히 봤으면 정답을 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1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노인, 12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13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약자가 정답입니다. 생활약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적은 친구들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 오답입니다. 명확하게 노인, 장애인, 생활약자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입니다. 여기에서 좀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안 된 친구들이 이제 확실하게 티가 좀 났어요. 티가 났습니다. 여기 노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는 3번에 여기 있는 뭐 인체 기관 조직 기능이 쇠퇴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노쇠했다 라고 하는 쇠퇴 현상, 이 부분이 힌트였는데, 요거에서 이제 좀 혼돈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12번하고 13번은 바꿔서 적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꿔서 쓴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요게 힌트였어요. 요 부분이 이제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13번으로 가보면 손상이 있지만 제한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손상은 없으나 수행의 문제나 역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생활약자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명확하게 장애가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활약자라고 하는데, 이 생활약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용어를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생활약자라고 정확하게 적어준 친구만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었죠. 정답이 베리어 프리였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이거죠. 환경에 이제 장애물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제 위한 디자인으로서 무장애 설계를 이제 우리가 베리어 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쓰거나 무장애 설계라고 쓴 친구들은 정답입니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이 앞에 있는 무장애 설계라고 하는 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에서 요 두 개를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일단 힌트라고 하면 여기 나옵니다. 연령이나 문화, 언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의 다양함에서 오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충족하는 디자인,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힌트였는데, 여기에서 요 힌트를 좀 빨리 캐치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답을 적은 것 같아요. 정답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정답이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오답률이 높죠. 명확하게 단어를 안 쓴 친구들이 있는데 단어들을 잘못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단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답은 inclusive design, inclusive라고 쓰면은 좋겠는데 inclusive라고 안 쓰고 좀 이상하게 쓴 친구들이 많아요. 뭐 universal design이라고 적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include 뭐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 조금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요거는 오답입니다. 그죠? 오답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15번이랑 16번이랑 이제 뒤집어져서 거꾸로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거꾸로 적은 친구. 이 친구들도 뭐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오답 처리가 됐다. 뭐 인터시브라고 적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오답입니다. 정확하게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였고, 실제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췄어요.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50% 이상 정답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넘어가면 17번의 정답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정답입니다. 퍼스널 스페이스가 정답이었고, 정답 처리한 거는 개인 공간은 정답입니다. 개인 공간이라고 적은 친구는 정답. 개인의 공간, 뭐 이렇게 정답입니다. 퍼스널 스페이스 또는 개인 공간이 정답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거를 적은 친구는 이제 오답입니다. 정답으로 개인적 공간까지는 이제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오답들이 있었는데, 보자. 뭐라고 쓴 게 있었지? 퍼스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맞출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틀린 친구들이 있을 때, 뭐, 활동 반경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었고, 뭐,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을 적었습니다. 그 외에 또 조금 다른 오답들이 있었는데, 프라이빗 공간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어요. 프라이빗 공간.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그다음 바디 버블 존도 있었는데 오답이고요. 프라이버시라고 쓴 친구 있는데 틀렸습니다. 프라이버시 아닙니다. 뭐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오답도 있었고, 배타적 영역이라고 하는 오답도 있었는데 역시 오답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오답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예 안 적은 친구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자 넘어가서 18번, 19번, 그 다음에 20번. 대체적으로 이 뒷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고 한 80% 정도가 정답이었어요.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8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 싶었는데, 사실 18번, 19번, 20번은 같은 챕터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한 문제를 알면 나머지 두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좀 아쉽게 느껴져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가 같은 개념인데 왜 이거를 빠뜨렸을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선생님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알면 세 개를 다 알고 모르면 세 개를 다 모르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19번, 20번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18번의 정답률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정답은 사회적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인데 사회성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오답입니다. 오답이었고요. 오답이 어떤 오답들이 있었냐면 행태라고 쓴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태라고 쓴 친구들이 있고 행위라고 쓴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오답.
사회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행위까지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사회적 행위까지는 정답으로 같은 의미니까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답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19번의 정답은 친사회적 행동이었죠. 친사회적 행동이었고요. 20번은 반사회적 행동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의문인 거는 20번의 반사회적 행동의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19번의 친사회적 행동의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정답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거나 정답은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었고요. 18번에 요 문제에서 사회적 구조라고 쓴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아쉽지만 오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답 처리 비슷한 용어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으로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답이었고, 그 다음 다른 오답이 뭐가 있었지? 사회성이라고 하는 오답은 이제 틀렸죠. 틀린 거라서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사회성도 뭐 의미상으로는 뭐 맞을 수 있지만 명확한 정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쓴 것들을 내가 조금 확인을. 문화적 요소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틀렸고, 사회적 요소라고 쓴 친구가 좀 아쉽네. 사회적 요소도 역시나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오답이 장소 행태라고 하는 오답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틀렸고, 오답을 보면 좀 비슷한 오답이 많아요. 환경조화라고 하는 오답도 있었고, 대부분은 사회적 행위라고 쓴 친구는 정답 처리했고, 오답 중에 사회성이라고 쓴 친구들이 좀 제법 많아요. 근데 틀렸어요. 사회성 틀렸어요. 사회성이 굉장히 좀 많아. 사회성. 어떤 친구는 사회성이라고 적었다가 사회적 행동으로 고쳐가지고 정답이 된 친구도 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채점은 다 됐어요. 약 한 65점, 66점 정도 평균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시험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기는 했지만 시험 특성상 부분 점수를 주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어디까지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범위가 너무 모호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 맞았다라고 했을 때 정답 처리를 했어요. 특히 뭐 영어랑 한글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정답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용어가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생기는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답은 이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답 처리를 했다라고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남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약속했던 그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했던 문화 챕터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